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 316명이 구금 8일 만인 오늘 귀국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 순간 기내에선 환호성이 터졌다는데요. 인천공항 입국장에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오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기업 직원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구금 8일 만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노동자들 상당수는 체포 당시 입었던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수염도 깎지 못해 덥수룩한 얼굴에 가방 대신 임시로 소지품을 넣은 큰 비닐봉지를 들고 내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8일 동안 계속 받고 돌고 그래가지고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합니다. 전세기에는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330명이 탑승했습니다. 힘들었던 구금을 마치고 마침내 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순간 비행기 안에서는 노동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임산부와 기저질환이 있는 50명은 퍼스트석과 비즈니스석에 배정됐고 동승한 한국 의료진이 15시간의 비행 내내 이들을 돌봤습니다. 좀 놀랐는데 건강 상태도 괜찮습니다. 식사는 좀 그랬는데.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에 들어선 순간 기다리던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나오자 노동자들은 애써 억눌러 왔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꿈에 그렸던 가족 품에 안겨서는 마침내 만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공항 주차장에서 기업에서 마련한 차량으로 가족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귀가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들에게 추석 연휴까지 장기 유급 휴가를 주고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국민들의 가족들은 돌아온 이들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이자 배우자인 이들이 가족들과 다시 만난 순간의 모습들,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빠가 탄 비행기가 도착하기 1시간 전, 두 아들은 아빠와 함께 놀 생각에 설레기만 하는데 할머니는 벌써 눈물을 보입니다. 아빠랑 같이 빨리 놀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빨리 새벽부터 새벽까지 놀고 싶어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아빠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볼을 쓰다듬고 꼭 껴안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이지만 부모님들은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눈을 마주보며 얼굴을 매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멀리서부터 자식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뛰어와 안아주는 어머니. 돌아온 남편은 눈물을 훔치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오히려 위로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금 소식에 가족들은 처음엔 어안이 벙벙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동맹국인 미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깨닫고선 분노마저 일었습니다. 우방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갑작스럽게 체포라는 단어를 겪는다는 게 제일. 한 차례 귀국이 연기됐을 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가슴 아팠어요. 혹시나 더 늦어질까 봐. 하지만 귀국이 확정된 후로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설레요. 아니 진짜 너무 이런 감정이 진짜 처음이에요. 결혼 30년 만에 이래 설레이는 기분 처음이에요.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구금에서 풀려나 돌아온 이들은 지난 8일간 느꼈던 괴로움을 털어놨습니다. 열악한 환경은 물론이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배터리 공장에 난데없이 들이닥친 이민세관 단속 요원들. 헬기에 무장 차량 행렬까지 이어지며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무섭죠. 잔뜩 헬기까지 떠가지고 전부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그냥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비자 분류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이제 끌려가더라고요. 317명 한국인 직원들이 줄지어 수색을 당했고 케이블 타이에 손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소지품을 반납하자 손에는 일제히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갑자기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저도 영어 잘 못 알아듣으니까 서로 너무 일단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영문도 모른 채 버스를 타고 끌려간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미 수감된 다른 죄수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취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족쇄도 차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허리 그 체인에다가 수갑 이렇게 차고 2인 1실은 그나마 나은 편. 한 방에 80명 넘는 인원을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충격받았죠. 범죄자 신분이 범죄자인가? 그 범죄자가 맞나? 뭐 이런. 수백 명이 같이 쓰는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층 침대가 40개가 있으면 80명 정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볼일 보는 데가 4개 정도 있고. 매일 3번 빵을 제공받았지만 냄새나는 물은 고역이었습니다. 그 물도 식수로 갖다 주는데 거의 뭐 좀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 먹을 수 없는 환경이서 왜 주는지도 모를 정도로. 석방이 한 차례 연기됐을 때는 모두가 망연자실했고 저희가 이제 다 기대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협상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언제 나갈 수 있을지 하루하루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언제 나갈지를 계속 몰라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죠.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진짜 최악이라고 해야죠. 11일 새벽 굳게 닫혀있던 구금시설의 철문이 드디어 열렸고 살았구나, 끝났구나 싶었죠. 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대통령실은 고초를 겪은 국민들을 더 빨리 모시고 오지 못해 송구하다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공항에 나가 돌아온 국민들을 맞았는데요. 정부는 돌아온 국민들에 대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이들이 만약 다시 미국에 들어가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비자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세기가 무사히 착륙하고 체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오자 미리 기다리던 강훈식 비서실장 일행은 안도의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실장에게 직접 공항 마중을 지시했습니다.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로. 강 실장은 임산부와 여성 등 오늘 귀국한 국민 가운데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미국의 비자 발급 관행 탓이라고 지적하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현재의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자주 이용하는 단기 상용 비자, B1 에스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해 무리한 단속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규모 협력사들만 활용할 수 있는 비자를 확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미국 의회의 입법 사안인데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민 정책이 까다로워져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렇게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은 돌아왔지만 당초 미국 이민당국의 이번 체포작전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취업이 허용된 정당한 비자를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 영주권자까지 무차별 체포할 정도로 위법적인 단속이 이뤄진 건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국인 수백 명을 끌고 가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 경미한 위반뿐이었다는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나세용 뉴욕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조지아 포크스턴 구금센터에서 만난 마리아 토레스. LG 계열사에서 일하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남편을 면회하러 이른 아침 줄을 섰습니다. He just said it's a horrible place. That's the only thing he said at this moment. 체포돼 구금된 남편은 7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영주권자였습니다. 부인인 마리아도 영주권자.
심지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민법 전문 인력입니다. 이런 그도 남편이 체포된 이유를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I'm just like stuck, and I know that. it's not only taking families apart. You're, financially putting us in a really hard situation. Our kids are asking for him all the time. 유일하게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 노동자 한 명은 영주권 신청 상태. 가족 모두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중엔 미국에 세금까지 내는 주재원 비자를 소지한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갇혔던 셈입니다. 할당량을 채우는 게 중요하고 법적으로 나중에 소송이 된다면 그건 나중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체포와 구금이죠. 구금된 노동자들의 귀국과 관련한 협의를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MBC에 미국 측이 일부 위반이 있지만 모두 경미한 수준이라고 했다며 이는 이민국 차원의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당국은 지난 1월부터 수사를 해왔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한국인 300여 명을 끌고 가 강제조사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 앵커 등 이른바 마가 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항의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충격적이라며 부당한 체포였다는 우리 국민의 인식과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렇게 미국 이민국에 초법적인 단속이 있었음이 명백한데도 미국에선 또다시 제대로 된 비자를 받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 도착한 산업부 장관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선지 통상협상과 관련한 요구를 받지 않으면 다시 원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무리한 단속이 투자를 막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정당한 비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Come on, get the right visa. Come on, Hyundai. Just do the right process. You knew better than that. But does ICE doing their job make your job harder to get the foreign investment? No. CNBC에 나와선 관세로 위협하며 투자협정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무역협상을 거론하며 미국 요구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할 거라고 말해 15%로 낮춘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에 온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다며 서명하든지 관세를 맞든지 선택하라고 윽박지르듯 말한 겁니다. 이미 일본은 서명했고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방식과 투자처 선정 그리고 이익 배분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낸 건 협상을 위해 뉴욕에 온 김정관 산자부 장관을 견제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맹의 팔을 비틀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이번 조지아주 사태로 공장 건설은 기약 없이 지연됐습니다.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전문 인력과 기술, 장비가 많다고 한 현대차의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의 지적이 진영을 불문하고 미국 내 반향을 일으키는 건 새겨볼 대목입니다. 무조건적인 투자와 비자를 요구하는 묻지마 압박보다는 냉정한 사실만 나열한 현장 기업인의 쓴소리가 훨씬 더 와닿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3,400턱 밑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기업을 중심으로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고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라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395.54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이 열린 이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수는 3,400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1.54%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승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7% 급등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대장주 삼성전자의 반등은 증시 호황이 이어질 수 있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3,500, 3,600을 그렇게 힘에 붙이지 않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통 반도체의 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대헌 열풍을 탄 주식들도
시장에 활력이 됐습니다. 김밥과 라면을 먹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김밥, 라면 등 식품 기업뿐 아니라 제분 기업들도 상승세입니다. 농심은 어제 19% 급등한 데 이어 오늘도 7% 가까이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뚜기 역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에 빗댄 면비디아라는 신조어까지 유행입니다. 주식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다.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지난 6월 초 2,700대였던 지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석 달 만에 6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1인당 10만 원씩 오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51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와 특검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쟁점들이죠. 그간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마다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준 건데 정치적 의미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치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 합의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합의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 겁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비유로 신중론을 강조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의 주장에 사실상 제동을 걸며 부실수사 등 검찰개혁 과정의 부작용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도 여당과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첫째로 언론만을 타겟으로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건 다르다. 공개적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개혁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진은 여당 내 난립하는 개별 의견들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가지 말자고 대통령이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참모진도 그동안 고민을 해왔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당이 이를 수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라며 여당 강성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는데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내에서까지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민주당 입장에선 강력한 우군을 얻은 셈입니다. 내란 척결은 강경하게, 제도개혁은 신중하게, 당정 간 또 당내 이견이 있던 개혁 의제에 대통령이 직설화법으로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개혁을 둘러싼 혼란도 잦아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반대 세력 사살 계획이 담겨 있던 노상원 수첩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말에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송 원내대표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해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을 들어 내란 청산을 강조할 무렵 터져나온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막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송 원내대표가 사과를 거부하는 사이 이번엔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른바 내란 살생부로 불리는 노상원 수첩 내용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막말성 발언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따라 쏟아낸 건데 당 대변인은 오히려 이 발언을 참고해달라고 언론에 권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거나 박멸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민주당에선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인간으로서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망언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담하다. 내란에 찬동하는 것이냐며 송 원내대표와 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비난했습니다. 같은 당 최고위원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18 광주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참담했던 국민 살상행위, 민주주의 침탈행위 기억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최초 발언자인 송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여전히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김 최고위원도 민주당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 규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당원들도 함께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거친 언어로 정부 여당을 비판했고 뭉쳐 싸워야 한다며 극우로 불리는 전광훈 목사와 전한길 씨와도 함께하자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전국 당원들이 국회 본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와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입니다. 야당 탄압, 독재정치, 정치범 규탄한다! 연단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대여 강경투쟁에 서막을 알렸습니다. 100일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또 장 대표는 그동안 쌓인 불만을 표출하듯 미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거친 언어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엔 태극기 성조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적힌 팻말을 든 강성당원들도 눈에 띄었는데 이들을 의식한 듯 윤어게인의 대표주자인 전광훈 목사와 전한길 씨와도 힘을 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아니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우리 벨셈 정치하면 집니다. 국회에서 투쟁의지를 다진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로 몰려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도 부산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인데 야당의 장외투쟁 돌입 소식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이고 퇴행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여권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5개 의제에 대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토론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법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상문 기자, 2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회의를 시작한 법원장들은 조금 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는 3년 반 만에 열린 임시 법원장 회의이기도 한데요. 논의 대상은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 제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등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1심이 약화되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었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의 경우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관 평가를 외부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가 몇몇 법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체로 법원 행정처 의견과 비슷한 경우가 많았지만 의견을 내지 않은 판사들도 꽤 있었다고 하고요. 추상적으로는 개선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직후에 여러 국면에서 사실 뚜렷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오늘은 별도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출근길과 오전에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고조선 8조 금법을 시작으로 한 사법의 역사를 이야기한 뒤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눈높이에 미치지 않고 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렇게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이 본